원숭이는 포유류 영장목 중에서 사람을 제외한 동물을 일컫는 일반 호칭입니다. 순 우리말로 잔나비이며 원숭이띠를 잔나비띠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바나나를 좋아한다는 이미지가 강해서 자주 엮이지만 사실 대부분 원숭이는 잡식성입니다. 아프리카 개코 원숭이는 잡식이긴 하지만 웬만한 동물을 사냥하여 나무 위로 가져가 먹는 맹수이기도 합니다. 원숭이 중 덩치가 큰 것은 사람도 맨몸으로 대적하기 어려운 맹수입니다. 침팬지는 육식을 위해 전문적인 사냥팀까지 짜서 원숭이나 영양 같은 동물을 사냥하며 살코기 맛을 알게 되면 동족까지 죽여서 먹는 등 육식에 집착하는 잔인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같은 유인원에 속하는 고릴라는 겉보기와 달리 온순한 초식동물입니다. 하지만 고릴라의 전투력은 엄청납니다. 개기지 마세요. 코끼리도 초식동물입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발표되자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와 비슷한 동물이었다는 내용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창조설이 정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욕적인 주장은 학계, 사회에서 수용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우월의식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인데 지금이야 어떨지 몰라도 태초에는 인간도 저 하등한 동물에 속하는 존재였다니 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참고로 유럽 한정입니다. 동아시아와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한참 전부터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고 여겨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시아도 예외는 있습니다. 현재 야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원숭이는 일본 열도에서 살고 있는 일본 원숭이를 제외하면 전부 아열대나 열대지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선 온갖 희귀종 원숭이들이 만원만 내면 통구이에서 온갖 국거리나 별별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판국이며 침팬지와 오랑우탄, 고릴라는 여러 구역에서 멸종위기에 빠져 서식지와 파괴와 밀렵이 주된 원인이 됩니다. 인도에서는 힌두교에서 하누만이라는 원숭이 신이 있는데 인도 사람들은 원숭이를 하누만의 현신으로 인정하고 신으로 숭배하기 때문에 원숭이들이 아무리 행패를 부려도 기껏해야 생포해서 다른 곳으로 풀어주는 경우가 고작입니다. 힌두교의 교리 문제로 인하여 원숭이를 사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삭빠른 원숭이들은 이를 최대한 이용해서 온갖 행패를 부려서 사회 문제가 되고 노점상에서 음식을 훔쳐먹고 도망가는 건 거의 애교로 봐줘야 할 지경이며 남의 집에 아무 거리낌 없이 침입해서 음식이란 음식은 모조리 훔쳐먹는가 하면 집안 자체를 완전히 해집고 다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도망갑니다. 사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횡포는 없어지지 않고 말 그대로 현실판 청룡인입니다. 특히 인도 같은 데 관광여행 갔을 때 원숭이랑 사진 찍으려고 시도하면 원숭이는 야생동물이므로 야생의 특성이 그대로 살아있어 우리가 원숭이들의 귀여운 사진을 많이 보거나 서유기의 손오공 같은 원숭이 캐릭터를 보고 인간과 비슷하다고 여겨서 그렇지 실제로는 영 좋지 않은 동물입니다. 일반 동물들에 비해 지능도 높고 영악하고 집단 행동도 가능해 실제로 원숭이들이 사는 나라에서 사람이랑 원숭이랑 시비가 붙으면 사람 하나의 원숭이들이 때로 들러붙으며 주변 사람들이 시비 붙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합니다. 때론 아이들이나 여자같이 만만해 보이는 이들의 가방이나 짐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아이까지 잡아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개코 원숭이에게 백인 관광객의 아이가 잡아먹힌 실화도 있으며 사우디에선 바위투성이 산지에도 원숭이가 살면서 관광객의 갓난아이를 잡아간 적도 있습니다. 수색대가 발견한 것은 뼈와 살점뿐이었다고 하죠. 물론 이럴 경우 경찰이나 사람들이 때로 몰려가 그 지역 원숭이들을 마구잡이로 학살하므로 식인 원숭이가 연쇄살인을 저지른 적은 없습니다. 한반도의 경우 야생 상태에서 자생하는 원숭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3,000년 전까지 서식하였다는 것은 정설이며 그때는 하이에나, 사자, 물소, 코뿔소나 코끼리도 우리나라에 서식했습니다. 멸종 원인은 불명입니다. 삼국유사에서는 비가 내리는 데 이어 고든나무가 부러져 원숭이들이 떼를 지어 울부짖었다는 기록과 조선왕조실록 세종 16년과 18년의 제주도 원숭이 기록이 있어 꽤 근래까지 한반도의 원숭이가 자생했을 가능성도 일부 제기됩니다. 끝!